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 성형의 모든 것을 재미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요즘은 마스크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하러 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눈만 수술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이 우선이죠.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앞팀 흉터가 남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눈 앞쪽에 흉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좀 많이 낮았죠. 그러면 앞팀 흉터가 남았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에 흉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흉터가 남았다고 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흉터를 고쳐야 되니까, 그럼 어떤 흉터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가 아프면 진단을 하지만, 글쎄요, 눈 앞쪽에 흉터가 있다, 이걸 진단한다기보다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흉터로 보이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이분은 눈 앞쪽이 둥글게 돌아갑니다. 이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눈 앞쪽이 약간의 각이 있어야죠. 이렇게 각이 있어야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앞팀을 받은 데다가 앞팀 복원, 앞팀 재건이라는 그런 시술을 한번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팀 복원, 재건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시 오시게 된 겁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왜냐하면 흉터가 남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됐으니까. 앞팀 복원이나 재건 같은 수술은 밑부분으로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팀 흉터로 인한 일부분은 교정이 될지 모르지만 눈 밑에 흉터를 추가적으로 남길 뿐만이 아니고 내안각을 둥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이한 모양을 만들게 되며, 또 하나는 눈 앞쪽이 막히면, 물론 앞트임을 했으니까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막아달라 했으니까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막는 게 결코 미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눈 앞쪽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술 사진 잘 보시면 내안각 자체가 각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살짝 벌어진 흉터같이 생기는 부분을 접어서 넣습니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팀 흉터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정이 되지 않지만 둥글게 돌아가는 흉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상적인 각이 있는 내안각으로 교정을 해서 더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는 눈으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팀 흉터라고 한다면 정말 흉터가 남는 건지, 그거 더하기 복잡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쌍꺼풀 라인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코가 미운지, 눈이 미운지, 입이 미운지, 아니면 피부가 거친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교정이 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앞트임 흉터 다 같지가 않습니다. 각 경우마다 흉터의 양상이 다르고, 도대체 왜 흉터로 보여서 보기가 싫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좀 더 심합니다. 앞팀 흉터가 상당히 심각하게 남았는데요. 이분은 아까 좀 전에 사례와 비교했을 때 내안각 흉터가 아웃라인으로 완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자,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벌어져 있고 완전히 아웃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교정이 난해합니다. 제가 수술 후 사진을 보면 50% 정도밖에 교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입니다. 앞트임 흉터는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건과 같은 수술로 교정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흉터만 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술을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을 합니다. 지금 이분은 내안각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분의 피부가 특히 없습니다. 특히 원래 사람이 내안각과 코 안쪽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만져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잘라내고 봉합해봤자 흉터만 더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인데 수술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좁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빠진 아웃라인의 흉터를 그래도 인아웃라인에 덜 보이는 흉터로 규정한 사례입니다. 눈 앞쪽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거는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내안각 자체를 조금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박리해서 박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좀 당겨옵니다. 상당히 세밀한 수술이 되겠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아웃라인으로 빠지고 흉터가 남은 걸 50% 정도 규정한 사례입니다. 제가 앞트임 흉터가 남은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지만 대개는 50%에서 90%까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수치라는 것은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트임 수술, 뒤트임, 트임이라는 그런 수술이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트임이라든가 밑트임 이런 수술까지 덤으로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만 트임을 원하는 이유는 눈이 더 커지고 싶다는 바람을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트임이라는 건 터서 눈을 더 크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추구멍이 있다고 치면 양쪽을 트면 단추구멍이 커지겠죠. 그러면 큰 단추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눈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트임 수술을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트임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특히 앞트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에 흉터를 남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몽고주름으로 심하게 덮여있는 경우라면 물론 앞트임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트임 흉터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